안녕하세요. 은설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토익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토익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토익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토익 시험 볼 때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해서 제가 20가지 질문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토익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익이란 시험이 여러분 아무래도 좀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유형도 있고 딱 뭔가 틀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똑똑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토익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독학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자세한 건 제가 Q&A 답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엄청난 효율충이거든요. 옛날에 일을 했을 때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많이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편이어가지고 제 기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시간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마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번 질문, 토익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간을 얼마 동안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토익이란 시험 자체는 한 달 만에 뭔가 단기로 끝낼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물론 뭐 영어 기본기가 있어서 한 달 만에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히 드물다는 거 알아두시고 적어도 여러분 2-3개월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내가 정말 2-3개월 동안 열심히 했다는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 듣고 숙제 다 하고 단어 다 외우고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기준에서 2-3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요즘 아시죠? 토익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더더욱 단기로 끝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 토익 병행해도 괜찮은지. 저는 병행하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가르치면서 토익이랑 다른 거랑 병행하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그 결과 토익이 항상 뒷전이었어요. 다른 어떤 거랑 병행을 하든지 간에 토익 공부는 항상 뒷전이더라고요. 다른 거랑 병행하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딱 토익에만 올인할 수 있는 2-3개월의 시간이 있지 않으면 토익 공부는 시작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수능이랑 토익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수능을 봤던 세대였어서 수능이랑 토익이랑 비교를 하자면 요즘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토익이 확실히 여러분 문법 위주의 문제가 많고요. 그 다음에 토익은 200문제를 2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심지어 그 어려운 날씨 100문제를 70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토익이란 시험 자체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시간 싸움이라서 아마 수능에서 내가 좋은 등급을 받았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토익 시험 보실 때는 조금 유형이 다르구나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정도는 사실 저는 수능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익이란 시험은 수능보다는 좀 더 깔끔한 스타일? 답이 뭔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스타일? 수능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 틀려봐라 라고 내는 문제들이 많은데 토익은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문법적인 개념을 잘 다지시면 토익이란 시험이 훨씬 쉬운 시험이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인데요. 단어장 추천하는 질문도 제가 몇 개 받았어가지고 넣어놨어요. 여러분, 단어장은 시중에 정말 많은데 뭐 해커스, 노랭이도 있고 정말 많지만 저는 ETS 복화 단어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ETS 복화가 여러분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예시 단어 위주로 되어져 있는데 데이 1, 2, 3, 4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저는 ETS 복화 단어장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단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5번째 질문,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은지 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 앞에서 단어장을 추천드리긴 했지만 단어장 보고 단어를 외우시는 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외우시는 거 추천드리긴 합니다.
선생님 제가 기본기도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어장 사셔가지고 단어 외우시는데 그 단어를 외우실 때도 워딩만 외우지 마시고요. 그 항상 단어 밑에 이제 예시문이 있거든요. 그 예시문 보시면서 이 단어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 쓰임새까지 알고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잘 외워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뭐 기본적인 단어는 좀 알고 저는 영어 베이스는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단어장 굳이 사시는 거 추천 안 하고 기출문제 푸시면서 나오는 단어들을 내 단어장에다가 한번 정리하고 외워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단어 암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워야 그 문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한 부분이라서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 첫 문제풀이 교재로 어떤 게 좋은지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럼 저는 ETS 기출문제 천재 3 추천드립니다. ETS 기출문제 천재 1, 2는 너무 옛날에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라서 요즘 시험이랑은 좀 난이도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 추천은 안 하는데, ETS 천재 3는 좀 만만하게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하시기에 풀만한 문제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러분 LC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부터 먼저 푸셔야 되는 게 시험에 나오는 성우랑 똑같은 성우가 나와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영국 발음이나 호주 발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지 3부터 푸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기출문제 천재 ETS 3 LC 같은 경우는 파트 3, 4는 그렇게 뭐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파트 2 연습하시기에는 저는 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ETS 천재 3 만만하게 풀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왔던 천재 4 있죠? ETS 천재 4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작년 기출이라서 꼭 여러분들 푸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깨알 홍보인데 여러분, 제가 저녁반에 ETS 천재 4 수업을 하나 깔아놨거든요. 여러분들 혼자 푸시기 조금 막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오답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은 제 수업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인데요. 오답 노트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절대 여러분 101번에 있는 문제 또는 보기들을 절대 그대로 적지 마세요. 그거만큼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저만의 포인트 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 포인트 노트라고 하는 건 뭐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콜로케이션, 연어를 적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그런 뭐 문법적인 개념, 이론들을 따로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수량 형용사, 부정대명사 내가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노트에다가 이치 뒤에는 단수명사, another 뒤에 단수명사, some 뒤에 불가사 또는 복수명사 이런 걸 적으면서 이제 외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거 외우실 때는 그냥 이론 문제지 쳐다보고만 있는다고 외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틀리고 여러분들 노트장에다가 많이 적어 보시면서 외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8번째 질문, 마킹하는 방법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아이린쌤이랑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긴 했는데, 일단 파트 1, 2는 바로바로 무조건 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 마킹할 시간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파트 1, 파트 2는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을 아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바로바로 마킹을 하는데, 이 바로바로 마킹을 하는 건 여러분들 역량이 되는지 꼭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킹하는 것보다 그 첫 번째 세트 다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번째 세트 질문을 먼저 읽고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킹하더라 내가 그 다음 질문을 못 읽어가지고 다음 세트 문제들을 다 놓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파트 3, 4 바로바로 마킹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그 LC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마킹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역량에 따라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사실 파트 5 같은 경우에도 시험지에다가 마킹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마킹지에다가 마킹을 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역량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역량이 안 된다 싶으면 1번부터 30번까지 다 푸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마킹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6, 7은 한꺼번에 풀고 난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마킹을 하거든요. R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좀 마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파트 5, 6, 7 한꺼번에 다 풀고 난 다음에 마킹하는 거는 나중에 조금 overwhelm 될 수가 있어가지고 문제 수가 많잖아요. 100문제니까. 그래서 파트 5 나눠서 한번 마킹하고 파트 6, 7 다 풀고 난 다음에 마킹하는 거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질문인데요. 파트 5 5개 이하로 틀리는 개수가 안 줍니다 선생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이론 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요? 절대 이론 공부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론 공부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가지고 그 파트 5 틀리는 개수가 줄지 않거든요. 토익이란 시험은 여러분 이론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문제 적용 시험이라서 그냥 절대 이론 공부만 하시면 안 됩니다.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고수들의 잔치예요. 파트 5는 내가 아는 게 많고 아는 단어가 많고 아는 문법적인 개념이 많으면 그만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트가 바로 파트 5입니다. 정말 고수들은 이 파트 5는 3분 안에 끊어요. 내가 파트 5 단어도 잘 모르고 연어도 잘 모르고 파트 5가 좋아하는 문법 이론도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8분을 넘어서 15분까지 20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 5는 옆에 선생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익 학원을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파트 5 때문입니다. 파트 5는 독학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독학을 하시려고 해도 유튜브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토익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런 기본적인 이론 개념을 배워가야지 해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토익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대로 따라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 연어 표현을 많이 안 외우시고 단어를 많이 안 외우셔서 파트 5 개수가 안 줄 수가 있어서 내가 단어 양이 부족하지 않은지 연어 표현을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은지 꼭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인데요. 500점대에서 700점대로 한 달 만에 가능한가요? 한 달 만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500점대가 가장 이제 점수 올리기 쉬운 점수대고요. 정말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500점대에서 700점대로 한 달 만에 찍으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겠죠. 내가 뭐 놀 거 다 놀고 단어도 하나도 안 외우고 숙제도 하나도 안 외우고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RC 문제에서 답이 잘 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까? 답이 잘 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답이 잘 되는 단어가 따로 있으니까 토익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 혼자 이제 파악하려고 하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initiative, 뭐 계획, 기획이란 요 단어 토익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를 들면 execution, 그 다음에 executive 요 단어 두 개 중에서 어떤 친구를 토익이 더 좋아할까? 당연히 executive란 요 단어를 토익이 훨씬 좋아하고요. representation, 그 다음에 representative 둘 중에 어떤 단어를 더 좋아할까? representative란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해서 그래서 토익 학원을 다니시거나 옆에 토익 선생님이 계시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빈칸에 넣어봐야 되는 보기를 선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답이 잘 되는 번호가 따로 있나요? 이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사실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도 그랬고 지난번 시험에도 그랬고 아이린쌤도 항상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파트 2에서는 A번이 참 답이 잘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RC에서는 여러분 그런 게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제는 B번이 잘 됐다가 언제는 C번이 잘 됐다가 이런 시험마다 조금 많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100%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13번 질문. 800점대 중후반인데 900점대로 왜 안 올라가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이건 여러분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LC 점수가 450 이하면 이거는 LC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900점대 넘으시려면 여러분 적어도 LC가 485에서 490은 돼야 돼요. 내가 RC를 망했을 때도 정말 그냥 안정적으로 900점대 이상으로 이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LC 485, 490 이상 안 나오면 정말 900점대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900점대로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뭔가 토익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파트 5 같은 경우에도 품사 구분해서 1초로 푸는 문제, 그다음에 뭐 토익이 좋아하는 뭐 유형이 있죠, 여러분. whoever, anyone 구분하는 거, 뭐 those, anyone 구분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문제 유형을 알고 있어야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딱딱딱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데, 파트 5 문제를 푸실 때 내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항상 이제 맨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찝찝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해석을 한 번씩 더 해본다거나 그러시고 계신 건 아닌지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서 딱 맞게 문제를 풀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한 번 더 첨삭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 LC 점수가 450 이하인지 꼭 생각을 해보시고, 450 이하라면 지금 LC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파트 5 문제를 푸는데, 특히 문법 문제를 푸는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는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수를 어떻게 줄여야 되나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시험 보실 때 실수를 줄이시려면 여러분 숙제를 하거나 문제를 풀 때 많이 틀려보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실수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 결과 이제 지금 실수를 좀 덜하게 되는 거지, 지금 저도 여러분 아직까지 가끔 실수를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실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숙제를 하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 많이 틀려보셔야 내가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 절대 안 틀리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도 좀 많이 보셔야 그 실수의 양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딱 맞게 문제를 푸는 노력보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시간 안에 들어오셨으면 조금 더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시간을 줄이시면 앞에 이제 검토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조금만 더 줄이시면 검토할 때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또 시간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여러분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질문인데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뭐죠? 도대체 저는 하루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일단 여러분 학원을 다니시고 계시면 숙제 다 하고 오답 다 하고 단어 다 외우고 하면은 아마 적어도 한 5시간은 걸릴 거예요. 하루에 정말 적어도 학원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3시간, 4시간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적정한 시간은 저는 5시간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 한 달 만에 여러분 못 끝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파트 5, 6, 7 시간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일단 파트 5는 30문제 8분 안에 문제를 무조건 푸셔야 되고, 파트 6도 16문제 8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파트 7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나마 조금 넉넉하게 가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트 5, 파트 6, 16분 안에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파트 7은 한 문제당 1분으로 배정해주시면 되고요. 54문제니까 54분 재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0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은 마킹 시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 분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파트 5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독해 때문입니다. 파트 5, 6 시간 안에 안 들어오면 독해할 시간 당연히 없거든요. 문제를 많이 못 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트 5, 6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LC랑 RC 중에서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LC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LC가 진짜 어려웠어요. LC가 진짜 어려웠고 RC는 LC에 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난이도가 좀 괜찮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또 LC랑 RC랑 둘 다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기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지만 어쩌겠어요. 공부하긴 해야지. 저는 그래서 LC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RC는 진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늘어요. 그리고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게 보이는 게 정말 더뎌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그리고 내가 고득점으로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C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LC도 절대 양치기가 아니거든요. LC를 지금 양치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큰 오산이에요. 진짜 LC야말로 꼼꼼하게 그 다음에 정말 질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LC 양치기만 했다가는 정말 LC 점수 나락으로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LC 공부 똑똑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고득점을 가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C 480, 490, 495는 나와야 내가 고득점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C 공부도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데 파트 5, 6, 7 다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만약에 물론 매일매일 다 공부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요.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답도 해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선생님 저 문제 풀 시간이 많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트 7은 무조건 매일 푸셔야 됩니다. 차라리 파트 5를 버리고 파트 7 공부를 하세요. 파트 5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느는 파트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이것도 아까 강조 드렸지만 파트 5는 옆에 선생님이 있어야 좀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는 파트라서 파트 7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 파트 7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내일 공부했을 때 늘 수 있는 파트라 여러분들 희망을 파트 7한테 걸어 보셔야 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 공부하셔야죠, 여러분. 언제까지 회피하실 거예요? 해석 공부하셔야 되고 파트 7 매일매일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내가 해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전 문장 내용이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꼭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난다? 지금 해석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독해 실력이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 뇌에 독해를 할 수 있는 그 메모리 양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독해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양을 여러분 늘리려면 제가 계속 강조 드리잖아요. 파트 7 문제 매일 풀어야 된다. 매일 풀지 않으면 메모리 양이 절대 늘지 않는다. 파트 7은 정말 단기간에 늘 수 있는 파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뇌에 그 메모리 양을 늘려놔야 돼요. 그래야 독해가 늘지 늘리지 않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문장 읽고 다음 문장 읽었을 때 전 문장 기억 안 난다? 그거 아직까지 여러분 해석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시험 3일에서 7일 전인데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시간에 갑자기 벼락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 뭘 해도 늘지 않습니다. 뭐 만약에 할 거면 여러분 차라리 LC 공부를 하시고 이때는 RC 공부를 뭘 해도 늘지 않습니다. 이때 뭐 단어를 외워 가셔도 기억이 나지 않을 거거든요. 단어는 확실히 반복적으로 봐줘야 좀 잘 외워지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내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이때는 늘지 않고요. 그냥 했던 공부 나는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시고 그럼 문제 꾸준히 풀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19번째 질문인데요. 요건 이제 제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토익 독학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은 토익 독학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학원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시간 줄이기에는 학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학원 다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하는데 토익을 독학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사실 독학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제 잔소리로 이제 이 영상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토익 시험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제 이 토익이란 시험이 뭔가 스킬 싸움이 아니고 진짜 영어를 잘 해야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사실은 점수 따기가 어려워진 시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좌절할 일이 아니고 토익 유형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토익 유형은 바뀌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만 공부하시면 정말 토익이란 시험은 누구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옛날보다 정말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 연습 잘 하셔야 되고 문법적인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 외우시는 거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요 세 가지만 잘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 7월 말 시험에서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주 남았으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앞으로 2주 동안 더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제가 학습용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